이기태 기사님, 네. 뭐가 정리가 됩니까? 네, 지금 아시겠지만 개별주들은 오늘 여타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 본주는 지금 하락하고 우선주는 오르고 네. 이 등락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6,000원 네. 떨어지고 4,000원 올라가니까. 네. 이런 현상은 뭘 의미할까요? 저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배당? 그러니까 고간을 열어라라는 투자자들의 그 니시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자기의 기준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좀 더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 쪽에 매기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주가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애플처럼 소액주주들이 소송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고간을 열게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도 아마 그런 쪽에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게 시장의 논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다시 재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주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고간을 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기태 기사님, 이승훈 대표님. 네. 오늘 특징은 딱히 이거다라고 꼬집기는 어렵고, 중소형주, 개별 기업들, 이런 쪽이, 네네. 강세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특이한, 그동안에 이제 좀 소외됐던 쪽들, 지금 보게 되면 게임주에서 웹젠이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웹젠이요?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기대자 중국에서 이제 그 로열티 수입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클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의 트래픽 감소를 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현대증권에서 약 1,400억에서 1,000억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NC소프트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웹젠과 같은 기업들, 최근에 네오위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네오위즈 홀딩스, 네오위즈 게임즈, 네오위즈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게임주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웹젠, 네오위즈 이런 쪽이 대표였습니다만은 이제 한때는 좀 이제는 잊혀진 이제 그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쪽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또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든가 한솔 테크닉스가 또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6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나서 사파이어 글래스에 대한 비중이 그 후면 쪽에서 높아질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쪽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꽤나 이제 좀 잊혀졌던 기업들 이런 쪽이 좀 강세고 또 이제 보게 되면은 대상이라든가 ACT 화장품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죠.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환율과 좀 무관하면서 소비 쪽과 내수라든가 아니면 중국 수출 관련된 그런 기업들 쪽에서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 내수주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강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또 하나 특징을 보게 되면 다음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이 약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다음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금 상한 우선주로 가지고 있던 상한 우선주가 대거 지금 그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카카오 합병 이후 지금 이제 그 카카오 주식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주식이 또 대거 차익 실현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을 좀 반영을 하면서 다음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관심기업 얘기하실 때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네. 마무리를 그쪽으로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관심기업이 LG전자, 네네. 남해화학이었죠.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쪽을 이제 자동차 쪽으로 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그쪽과 관련돼서 인력 충원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입 사원을 뽑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쪽 대표가 기계공학과 네네. 출신이죠. 동기분들이 지금 LG전자에 또 계시고 예. 해외도 나가 계신 분도 있고. 네네. 근데 지금 오히려 휴대폰 쪽에서는 오히려 이직을 하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해외에 나가 있고. 있는 동기들 중에. 예. 네. 그리고 또 오히려 보게 되면은 지금 LG전자에서 자동차 관련된 쪽을 뽑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LG전자에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그런 인재들을 이제 뽑아낸다라는 것은 앞으로 LG그룹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 바로 이 자동차
쪽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얘기가 사실 큰 도움이 되죠. 네. 네. 이기택 기사도 정리 좀 해주시죠. 남해화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엘니뇨 아까 전에 이승원 대표도 얘기했는데 혹시 비철 농경제 쪽을 나오시진 않았죠? 아닙니다. 예. 그렇게 외모가 그런데요. 일단은 남해 한중 FTA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한중 FTA는 이제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우리나라 수출주들에 대한 수혜 예상되고 관세가 chấp 해되면 경쟁력을 갖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피해 업종을 따지면 농축산이라는 건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세가 있을 수가 있으니 정부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을 좀 낮춰줘야 농사식이 편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엘니뇨 관련돼서도 수혜가 되는 예상이 되는 비철금속과 그리고 비료 업종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중 FTA에서도 수혜가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남해화학이 향후에 성장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쌀 시장 개방과 맞물려서 어차피 그러면 생장 발육을 또 도모해야 되고 농민들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비료를 네. 조금 보조하는 그런 방법인가요? 남해화학이 시세가 요즘 계속 탄탄하군요. 네. 자, 두 분 여기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